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카페에 오늘 요거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기존에 이 유튜브에도 올리긴 했었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60간지를 삼합 운동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 의미를 추론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죠. 60간지에 대해서는 뭐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분석, 저렇게 분석,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사실 들을 때는 맞아, 그렇지, 그러는데 막상 돌아서서 내가 활용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왜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본 개념, 근본 원리, 이거를 활용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만약에 근본 원리를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이즈라고 해도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 60간지니까 당연히 60간지가 도대체 어디서 왔지?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은나라에서 왔죠, 그죠? 그리고 현대에서는 사주팔자에 활용합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은나라 이 시기에는 사주팔자에 60갑자를 활용했던 게 절대로 아니고 단지 점을 친 날짜의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에서 60일, 뭐 1에서 600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60간지니까 1에서 60이라는 숫자, 예를 들어서 첫째 날, 둘째 날 쭉 가서 60일 날 이렇게 표기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60, 뭐가 아라비아 숫자가 있었다? 없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은나라에서 점을 치고 오늘은 2024년 뭐 1월 30일이야 이렇게 표기하면 되는데 여기 없으니까 아마도 야 우리는 갑자 을촉 병인 종묘 이렇게 개해 해가지고 표기하자 이랬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세월이 하도 지났으니 뭐 수천 년이 지났으니 정확하게 그 의미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처음에는 점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치는 방식은 갑골 뭐 이렇게 뼈를 태워 가지고 그 모양을 보고 점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였고 그 날 60갑자는 그 날짜를 언제 그런 행위를 했는지를 기록한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진진합니다, 이게. 왜 흥미진진하냐면, 분명하게 그냥 날짜나 기록하는 걸로 대충 만들었을 것 같은 이것이 매우 정교한 시공간 순환 원리였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사주팔자에 60갑자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이런 가치가 없었다면 60갑자는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60갑자의 의미를 고민해 보니 이게 자연의 즉 사계의 순환 원리더라 이거예요. 신기하게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를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을 묘하게 오묘하게 60갑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만든 게 사계도죠.
이게 사계도죠. 그래서 오늘은 이 경금이 인오수라고 간지를 이루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그런데 먼저 뭔가 옛날에는 말이에요. 경인, 경호, 경술 이런 간지가 있으면 그냥 아무런 원리가 없으니까 원리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경인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러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구장창 달달 외우는데 이 막상 뒤돌아서면 어떻게 된다? 몰라. 왜? 내 것이 아니거든. 내 것이 아니다는 의미는 뭐가 없다? 기준이 없어. 기준이. 그 의미를 만들어낸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근데 근거가 없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런 표를 팔보도라는 8개의 표를 만든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 틀렸는지 맞았는지 증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증명. 이게 얼마나 중요해. 명리에서 증명도 못한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계도시 경금은 여름에 꽃에서 열매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했죠. 열매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병화의 도움으로 열매로 바뀔 수가 있어요. 무엇이? 이 을목이, 새싹이 병화의 도움으로 열매로 단단해져 갈 수 있고 가을에 이르면 열매를 완성하고 씨종자를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표를 보니까 경금은 반드시 병화의 도움을 받는구나. 이거를 먼저 이 기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기본이 있으면 절대로 간지 의미든 무엇이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병경은 두 개 조합하면 무슨 말이에요? 돈을 추구하다 이거예요. 추구하다. 왜 돈을 추구할까요? 이게 열매잖아. 열매는 돈이야. 금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금전. 이런 걸 금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쇳덩어리 돈이라는 게 그거예요. 경금은 그 금전의 시발점이에요. 욕 아닙니다. 경금은 신금의 시발점이다. 그로 경금이 사주팔자에 있거나 경일에 태어나면 돈 지향적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본성이 그런 거예요. 본성이. 이건 무슨 어떻게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고 포장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경금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경인, 경호, 경술이라는 세 개의 간지를 예를 들어서 이해하려면 첫 번째 과정은 뭐다? 사계도에서 경금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이거를 먼저 기준을 잡으라는 겁니다. 여름에 있구나. 근데 주위에서 보니까 병화가 경금에게 빛을 가하여 빛을 방사하여 열매 돈을 확장하려는구나.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정화로 경금을 확장한다고? 안 된다고. 정화는 신금의 열기를 가해서 쪼그라지게 딱딱하게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경과 정신의 그 둘 중에서 병경, 정신 둘 중에서 사업은 어느 쪽이 어울릴까요? 당연히 병경이 사업에 어울리죠. 근데 이때는 을목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정신은 물론 정신임으로 총명하고 재물복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정경이다. 신금 만들기 전에 정경이다. 이러면 뭐에 올리겠어요? 이거는 공무원, 직장, 이런 것에 더 올리는 거예요. 병경을 가진 사람이 직장 생활 하려고 하겠어요? 만약 이런 을목이 있다면 도덕, 사업을 원하겠죠. 그러니까 오묘한 거죠. 병화가 수기를 없애는 방식으로, 수기를 없애는 방식이에요. 수기를 없애는 방식으로 열매를 확장했기 때문에 분명히 만인에게 열매를 완성해서 먹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공직, 직장, 단체, 교육 이런 것에 문명, 문화 이런 것에 올리는 것 같으면서도 이 경금 때문에 경금이 을경합하는 순간 병화는 물질 욕망이 엄청 강해져요. 그러니까 병화의 문명과 경금의 돈이 결합하는 순간 뭘로 속성이 어떻게 바뀐다? 사업 욕망, 물질 추구 욕망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에서는 명확하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적어도 간지 의미를 캐치하려면,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으려면 이 표에서 아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걸 먼저 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자 이제 이 사기에 대해서 이 경금이 원래대로라면 여기 4월에 꽃이라고 그랬죠, 그죠? 5월에 열매로 바뀝니다. 그래서 점점 딱딱해져서 가을에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딱딱한 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런 과정은 어떤 방식이, 어떤 그 요인이 있었길래 이렇게 될까요? 그거는 바로 수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수기, 그렇죠? 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밥을 지었어요. 그 먹을 때는 부드럽죠. 근데 그냥 밖에 내두면 딱딱하게 굳어버리잖아요. 이런 이치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금에게 이렇게 빛을 가해요. 빛. 그러면 빛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경금 내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열이 축적돼요. 열이 축적. 그게 정화라고 그랬죠. 이 정화를 축적할 수 있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기토가 병의 빛을 정화 열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줄이면 오화죠. 그렇죠? 이 오화가 여기 있는 거예요. 5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화에 처음 오화가 등장해서 열매를 단단하게 만들고 오미신유술 여기까지 가면 드디어 열매로 완성하고 창고에 저장하죠. 그런데 보다시피 이 과정에서 경금을 딱딱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병정밖에 없다는 거죠. 삼합이, 신자진,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설명한 화기병정이 인호술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딱딱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삼합표는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이제 삼합의 순환 과정이 있죠. 이 삼합과 십간을 종합해서 60간지 의미를 시공간보 60간지 상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60간지의 뜻을 무슨 방법으로 설명했다? 삼합운동으로 설명한 거죠. 근데 청간은 합을 하나 더 붙였어요. 청간합, 지지삼합,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60간지의 의미를 설명을 했었죠. 근데 여기 보면
뭐 계속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신자진과 인호술, 화국, 수국 이것이 순환하는 과정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과정에 해묘미 삼합을 통해서 성장하죠. 성장. 그죠? 그리고 사유축을 통해서 수렴, 즉 수확하는 거예요. 열매를 수확하죠. 얘가 봄에 키웠더니 가을에 수확하더라. 이게 뭐예요? 다 돈이죠. 성장도 돈이고, 이건 뭐 예를 들어서 교육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죠. 사유축은 수학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그 과정에 인호술은 확장하는 거예요. 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호술이 있으면 먹고 살기는 좋겠죠. 그죠? 먹고 살기. 왜냐면 해묘미 성장도 분산해 확장해주고 수렴 작용도 딱딱하게 만들어서 완성해 주잖아요. 사주팔자에 인호술이 있어야만 그래도 물질 새끼 세상에서 살기는 편한 거예요. 근데 이건 뭐야 이거 신자지는 수국 뭐 사막 윤회 뭐 전송 뭘 전송한다고 그랬죠? 시종자를 전송한다고 그랬죠. 요금을 이게 남 좋은 일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역제월이라는 거는 역마 제살 월살 얘는 남 좋은 일 많은 거야. 물론 인호술도 뭐 화려한 문명을 만들어내니까 이것도 뭐 공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도 학습하는 과정에 진짜 20년 걸려서 깨우친 건데 이 인호술은 아하 수기를 제거해서 딱딱하게 만드는구나. 그래? 그렇다면 이 신자지는 뭐지? 반대로 금을 수기 속에 집어넣어서 부드럽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근데 이게 부드럽게가 지나치면 어떻게 된다? 너덜거리는 거야. 너덜거리다. 이 너덜거리다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덜거리다의 의미를 그러니까 뭘까를 깨우치는데 그 많은 세월을 까먹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방탕 맨날 제가 방랑 일정한 규율 규칙 법 이걸 지 멋대로 하려는 게 신자진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어울리겠어요? 안 어울리죠. 반드시 지 멋대로 독립해서 장사 사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직원을 뽑는데 자 이거를 실제로 이런 삼합의 의미를 응용을 해 봅시다. 자 신자진이 많은 직원이 들어왔어요. 이건 말 들을까요? 이 새끼 절대 말 안 들어. 반드시 시간 지나면 독립해서 지가 장사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 출근 시간도 뭐 하겠어요? 정해진 틀에서는 안 어울리는 그 자유로운 업무를 맡겨줘야 하겠죠. 싸돌아다니는 그죠? 물론 여기 자수가 있으면 또 신자진으로 미리미리 미래를 설계하다 그러니까 이 자수가 또 오히려 시간 약속을 훨씬 철저하게 더 일찍 나가서 기다리는 것도 있는데 이제 구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신자진은 멋대로 하려는 욕망이 훨씬 강하고 이 인호술은 반대로 딱딱하니까 융통성이 있어 없어요? 융통성이 없어요. 아우 답답해 이런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이 직원으로 들어오면 소위 말하는 부려먹기는 좋겠죠. 왜? 일정한 틀에서 놀라고 그러거든. 그런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창의력이 부족하겠죠. 요 신자진 요놈은 지멋대로 하려는데 잔머리는 또 잘 들어갈 거 아닙니까? 왜냐면 기존의 틀을 깨서 뭔가를 활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장단점이 있죠. 하지만 적어도 직원으로 쓰려면 어느 게 나을까요? 당연히 인호술이
말은 잘 듣겠죠. 아, 요것들 아주 뺀질뺀질 말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해묘미는 어때요? 이건 노력형이죠, 노력형. 그죠? 얘는 열심히 갈고 닦으면서 회사 다니면서 자격증 따면서 학원 다니면서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사유축은 어때요? 아, 이 새끼들 뺀질뺀질하고 돈이 되나 안 되나 귀신같이 알아채가지고 돈 되는 것에는 달려들고 돈 안 되면 모른 척하죠. 얘들은 오로지 결과만 중시하죠. 얘들은 해묘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전혀 달라요. 얘는 그냥 칼같이 결론만 말하고, 얘는 결론은 중요하지 않고 그 과정만 주구장창 얘기하겠죠. 사주팔자의 삼합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특징이 전혀 다를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에 오늘 하려고 했던 경인호수를 붙이고 경신자진을 붙여보면 그 간지 의미가 점점 명확해질 거 아니에요. 경인, 경호, 경술은 지금까지 설명한 그런 속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구나. 경신, 경자, 경진도 마찬가지겠구나. 아까 보면 병경, 경금은 병화, 경금 이러니까 물질축구였네. 그런데 인호술로 딱딱해지니까 교육, 공직, 조직 짬뽕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경제부, 재경부 이런 개념이겠죠. 돈과 조직, 공직 이런 게 합쳐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경신자진 경신, 경자, 경제는 주로 장사, 사업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다? 기본적으로 출근, 어떤 일정한 규칙으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거를 아주 죽을 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경호, 경술 이렇게 간지를 이해하기 전에 정가는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경을 뭐예요? 이거 을경합이죠. 그죠? 정가는 합으로 살피는 겁니다. 그럼 을경합을 하면 무조건 그 목적은 뭐다? 재물, 돈 추구예요. 돈. 오로지 을경합은 돈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먼저 하는 일이 인맥 형성이에요. 인맥 형성. 애들은 이 을목을 잘 이용해야 돈이 된다는 걸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얘는 무조건 단체 조직을 만들려는 욕망이 엄청나게 강한 거구나. 그리고 인호술과 합치면 그 돈과 확장 개념과 교육, 공직, 문화의 개념이 짬뽕이 된 거예요. 이제 다른 구조에 따라서 경인호술도 사업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무조건 그럴 수 없는 게 이거 해봐야 네 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아직도 팔자 중에서 4개나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조에 따라서 해매미 쪽이냐 사유축 쪽이냐 신자진 쪽이냐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추구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세세히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 이제 정관을 봤으니까 경인이라고 칩시다. 경인은 어때요? 분명하게 이 인호술로 확장을 할 거야. 인호술 삼합을 하는 거 뭐죠? 병화죠. 그죠? 을목도 하지만 병화. 그래? 병화가 경금을 확장하기 위해서 경인에서 출발해서 경오로 가서 확장을 완성해서 열매를 맺어서 경술에 가서 그 열매를 술토에 저장하는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겠구나. 그렇다면 경인의 의미하는 바는 뭐죠? 나 새 출발할 거야. 왜 새 출발이죠? 인호술 삼합이니까. 뭐에 대한 새 출발이야? 경금을 확장하는 새 출발이야. 그쵸? 그런데 그거를
왜 새 출발하는지 알려면 그 전을 봐야 돼요. 무자년, 기축년, 경인년, 신묘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무자 기축의 의미가 경인으로 연결된 거예요. 근데 기축에서의 문제는 진술충미처럼 사유축 이렇게 삼화분동을 끝내니까 뭐라고 그랬죠? 열매를 더 이상 맺을 수 없다. 고로 기축의 땅은 버려야 된다. 쓸모가 별로 없어. 왜? 물질이 없어. 더 이상 저기 완성에 수확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경인으로 가서 새 출발하는 뒤 이 경인의 숨은 뜻은 뭐냐면 나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시공간에 변화를 줘서 돈을 확장해 볼 거야.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경인년에 경인대운에 계속 무슨 짓을 하냐면 다 바꾸는 거야. 직업도 바꾸고 뭐 공간도 바꾸고 활동하는 무대도 바꾸고 뭐 심지어는 배우자도 바꾸고 차량도 바꾸고. 그것이 왜 그렇게 한다? 기축이라는 이 시공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더 이상 돈도 무엇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한다? 이걸 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바꿔서 넓은 세계로 내려 나가려고 경인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경인년 2010년이죠. 그때 내가 무슨 행동을 했었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경인년에 내가 돈 좀 더 벌어보려고 그랬었지? 이런 떠오를 거예요. 경오는 어때요? 경오는 이제 물질을 계속 확장하는 과정에 병에서 정으로 넘어가죠. 이제 삼각형의 인호술 삼합에 여기 오화 병에서 정으로 바뀌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점점 그 물형이 명확하게 확정되어 가는 과정이죠. 양에서 음으로.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한쪽에서는 병이 계속 분산해서 야 부피 확장해 이럴 거 아니에요. 정화로는 야 딱딱하게 해줘 딱딱하게.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경호는 아주 피곤하겠죠. 왜냐하면 병화 정화가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되거든. 그쵸? 이 배합이 따라서 경호는 배합이 주위에 무엇이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겠죠. 하지만 적어도 경호는 어떤 그 틀이 명확하게 규정되잖아요. 그죠? 마치 정경조합하고 똑같아요. 정경조합. 그래서 정경조합이 공무원이 많은 거예요. 틀을 명확하게 규정하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옆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경호가 많이 달라지죠. 개수, 을목 이런 게 붙으면 오중 병화를 쓰려고 그랬죠. 그죠? 여기 정화, 신금 이런 게 붙으면 오중 정화를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임수, 그죠? 정신임 쪽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따라서 또 키울래, 수확할래 달라지겠죠. 요건 이제 오화의 본질 자체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경술이 됩니다. 경술은 어때요? 경금이 술토를 만나면 뭐가 안 된다? 더 이상 부피 확장은 불가능하다. 그죠? 경술은 그래서 만약에 경술 대운을 만난다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부피 확장은 글렀어 이런 말이 돼요. 그럼 부피 확장을 더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화기를 보충해야 돼요. 술토 안에다. 그래야 경금이 다시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토 안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당연히 사오미 이런 화기가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이것이 수롤의 시공간이에요. 수롤 올지 시공이라고 그랬죠. 수롤의 시공에 필요한 것이 화기가 좋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경술에 수기를 보충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술중 정화 신금이 풀어져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오히려 신금이 너덜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경금을 확장해야 되는데 수기가 오면 경금이 쪼그라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술토도 마찬가지 열매를 확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발전이 없다야. 화려한 문명의 세계는 끝나버렸다야. 나의 지위, 나의 돈, 나의 권력, 이거는 더 이상 확장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경술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죠. 더 좋은 곳으로. 직장이라면 직장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게 내가 표현을 하지만 나무 위에 경금이 매달려. 언제? 수롤에. 이거 감히 나무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아직도 매달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아마 이런 부분은 이해를 못할 것인데, 예를 들어 경술인데 이 술토에 왜 화기가 필요하지? 이미 화의 묘지라고 하는 술토인데, 하지만 이 근본적으로 인호술이 원했던 거는 여기에 화기를 방사해서 경금이라는 열매를 확장하기 위해서예요. 목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술토에는 이미 병화가 묘지를 만나서 무기력하니까 경금을 확장할 방법이 없어요. 고로 여기에 화기를 충전해서 다시 경금을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롤의 시공은 뭐가 필요하다? 화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것 뭐냐면 60 간지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은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천간합과 지지 삼합을 연결해서 간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인데, 여기에 다양하게 붙일 수 있어요. 신살, 기준이 잡혔으니까 신살도 붙이고 12운성도 붙이고, 원하면 십간 에너지 특징도 붙이고 십신도 붙이고, 그거는 자기의 실력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적어도 간지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는 반드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걸 확실하게 잡는 방법은 천간은 합, 지지는 삼합, 요거를 확로 잡자 이거예요. 삼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지지는 공간, 물질, 육체, 환경, 실질적인 세계를 말해요. 이 천간은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합도 존재할 수도 당연히 없는 거고, 에너지 특징으로 살핀데, 그래도 가장 뚜렷하게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천간합이다. 물론 이런 걸 감안해서 보면 더욱 명확하겠죠. 이제 앞으로 이런 간지 의미들을 계속 해보자고요.